안녕하세요. 현대 문명 속 수학의 이해 6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주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영상에서 한 가지만 제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5주차 영상의 세 번째 탐구에서 원래는 n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그 가지수를 지난주에 an으로 놓았는데요. 뒤에 활동과 잘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n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 플러스 1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요. a1은 어떻게 보면 그냥 0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그래서 1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A2는 1, 그리고 A3은 2, A4는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수열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탐구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피보나치 이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문제와 3번 문제의 모든 문제와 잘 맞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6번째 단원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음악과 또 미술, 또 우리가 테슬레이션이나 또는 타일링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수학의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황금비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황금비와 또 실수의 연분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황금비란 이런 비례식을 만족하는 실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대 x는 x 대 1 플러스 x. 그래서 이런 우리 A4 용지에서도 사실 이 황금비 비슷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A4 용지에 여기 길이를 1이라 하고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아래쪽에 추가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x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만큼 처음에 이러한 작은 직사각형하고 이렇게 큰 직사각형하고 이렇게 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이 이 작은 직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두 직사각형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닮게 되는데요. 이렇게 닮게 되는 그때의 x를 우리가 황금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비례식을 써보면은 1대 x는 x 대 1 플러스 x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요. 이 아래쪽에 적어보면, 그러면 x제곱은 1 플러스 x다 라는 식을 얻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x가 1보다 큰 값을 택하면 여기서 x가 지난주에 우리 본대로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황금비,
영어로는 골든 레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황금비와 가까운 유리수들은 사실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황금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분수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분의 1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이제 수열의 이런 극한으로 볼 수 있냐면은 처음에 1이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의 1.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의 1, 1. 이런 식으로. 이런 수열의 이제 극한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열을 계산을 하면은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2분의 3. 네 번째는 3분의 5. 그 다음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5분의 8. 8분의 13. 이런 분수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몇 번째 이상을 무시한다 하고 이제 이러한 값을 이제 계산을 하면요. 그렇게 되면 이 황금비와 아주 가까운 유리수들을 우리가 점차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수를 계산할수록 점점 이제 황금비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예를 들어 A1, A2, A3, A4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AN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점점 커질수록 이 AN이 이제 황금비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이 숫자에 가까워짐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 우변의 숫자를 제가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x가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데요.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x의 이제 x분의 1을 택하면 x분의 1을 계산을 하면 이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요거 전체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양변에 1을 더해주면요. x분의 1 더하기 1을 하면 이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이런 수열이 되는데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x나 어차피 여기 x나 이쪽이나 여기 이제 둘 다 무한대로 이렇게 똑같이 1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점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x는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x 더하기 1을 만족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네, 이렇게 정의한 숫자 역시 이제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숫자를 x라고 놓으면은 이것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황금비는 이렇게 연분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황금비와 가까운 유리수들을 이제 우리가 실수를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이제 실수의 수직선이다 라고 하고 이게 0, 1, 2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황금비는 한 1.618,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 숫자를 제가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x는 분명한 것은 x는 유리수는 아닙니다. x는 이제 무리수인데요. 그렇지만 x랑 이제 x에 점점 가까워지는 유리수는 우리가 이제 찾아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찾는 방법은 이제 이 연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분수에 이걸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0번째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유리수. 네. 이걸 이제 뭐 첫 번째 유리수다. 이걸 두 번째 유리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 다음에 2, 다음에 2분의 3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분수를 표시하면 점점 이제 x랑 비교해서 이제 커졌다가 처음에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x보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는데요. 이제 점점 x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실수와 이제 가까운 유리수들을 이제 분모가 이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찾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이제 자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무리수들 중에 하나로 이제 황금비가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간단한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루트 2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이 2의 제곱근이 무리수라는 것이 이제 2의 제곱근은 사실 이제 음악에서 생각을 하면 음악에서는 이제 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높은 도가 있다 하면은 이 한 옥타브의 이 현의 길이의 비율 또는 주파수의 비율이 이제 2배가 되겠습니다. 네, 주파수가 이제 높은 도가 낮은 도보다 정확히 이제 2배가 높게 되는데요. 이 루트 2는 이 도에서 도의 가장 중간이 바로 이제 파샵입니다. 파샵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F3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현대 음악에서 사용되는 우리 평균율에 따르면은 평균율을 이제 채택한다면 도와 파샵의 이제 주파수의 비율이 정확하게 이제 루트 2배가 됩니다. 그리고 파샵과 도의 주파수의 비율도 정확하게 루트 2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루트 2는 어떻게 보면은 루트 2는 무리수일 뿐더러 사실은 이제 유리수로 잘 근사가 되지 않는 무리수이기도 합니다. 네,
이 문장에 대해서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에서 이제 이러한 명제가 이제 있는데요. 네, 우리는 여기서 이 명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무리수인데, 이제 유리수로 잘 이제 근사가 되지 않는다. 그냥 느낌으로만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음악에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악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도와 파샵을 이제 동시에 이제 운지를 하거나 동시에 이제 피아노에서 눌렀을 때 그 화음이 아주 이제 불협화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와 미 같은 것을 생각하면은 도나 미나 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 비율이 이제 평균율의 경우에 무리수는 아니지만 사실 유리수와 굉장히 가까운 무리수가 나오게 됩니다. 무리수와 가까운 무리수인데요. 이제 루트 2는 도와 파샵의 이제 주파수의 비율인데요. 유리수와 어떻게 보면은 황금비 다음으로 가장 먼 무리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분수와 이 음계에서의 이론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만 알아보았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 루트 2의 연분수 표현이 이렇게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루트 2와 가까운 유리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식도 우리가 비슷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x라고 놓겠습니다. x라고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x에 1을 더한 뒤에 다시 그것의 역수를 취하고 거기에 1을 더하면 그것이 x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연분수 표현을 이용해서 이 식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전개를 하면 정리를 하면 이 식은 1 더하기 x 더하기 1은 x의 x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x제곱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런데 x는 지금 분명히 1보다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x는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x가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루트 2의 연분수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이고요. 루트 2와 가까운 유리수들을 이제 찾아볼까요? 그럼 이 유리수들은 1부터 시작해서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분의 1,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숫자들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 첫 번째가 1이었다면 2분의 3, 세 번째는 5분의 7이 되고요. 네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12분의 1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루트 2에 접근하는 유리수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무리수가 주어지더라도 그 무리수의 연분수 표현을 만약에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 무리수에 접근하는 유리수 수열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의 연분수가 또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3, 첫 번째, 그 다음에 3 더하기 7분의 1, 3 더하기 7 더하기 15분의 1분의 1, 3 더하기 7 더하기 15 더하기 1분의 1. 이런 숫자들을 점점 계산해 나가면 점점 파이와 가까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와 가까운 유리수들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3이고요. 두 번째는 7분의 22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원주율을 7분의 22로 계산한 그런 옛날의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는요. 네, 106분의 333이 되고요. 그 다음 숫자는 네, 그 다음 숫자는 113분의 355 이런 식으로 원주율의 근사값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탐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탐구는 이제 네, 평면의 등거리 사상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한 번쯤은 이제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래서 합동이란 이제 이런 삼각형과 이런 삼각형이 이제 평면에 주어져 있을 때요. 한 도형을 이렇게 잘 움직여서 이거를 다른 도형으로 움직여서 포개어 겹칠 수 있으면 두 도형이 합동이라고 말합니다. 포개어 겹칠 수 있으면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학에서 등거리 사상이라고 제가 부른 것은 이 포개어 겹치는 이제 이 도형은 이제 잊어버리고요. 평면을 평면으로 이제 움직일 때 평면을 평면으로 포개어 겹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등거리 사상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이렇게 접거나 어떤 부분을 찢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잘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텐데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주 넓이가 무한한 그런 종이 두 개를 그냥 포개어 겹치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면을 이제 수학에서는 평면의 어떤 한 점과 이제 x축, y축을 예를 들어 고정하게 되면 평면 위의 점을 항상 이제 숫자 2개로, 실수 2개로 우리가 점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한한 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한 점을 고정을 하고요. 제가 또 이 점을 지나는 수직인 2개의 축을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x축이라고 하고 이거를 y축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제가 임의의 점을 임의의 점 아무거나 임의의 점 네, 여기 있으면은 이 점을 항상 이제 P1, P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점에서 이 x축으로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제 P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원점에서 y축까지의 이제 이 좌표의 y좌표까지의 거리를 P2라고 하면 네, 이 점을 우리가 P1, P2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점이 이제 있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점, 이제 Q1, Q2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좌표 평면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요. 이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P1 빼기 Q1의 제곱 더하기 P2 빼기 Q2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또 완전히 무한한 평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평면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평면을 이렇게 잘 포개어서 겹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이 거리의 실제 계산을 이제 알아보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두 점 P와 Q 사이의 거리는 5가 된다는 것을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점에 똑같이 제가 이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했을 때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여기 P가 있고요. A, B가 있고요. Q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좌표계를 그렸는데요. 그래서 한 평면과 또 다른 좌표계가 주어진 평면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P가 0,0 그리고 Q가 3,4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T라는 이제 변환을 이제 해주었습니다. T만큼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P가 A, B가 되고요. 이제 Q는 이제 새로운 T를 적용한 것은 이제 3 플러스 A, 4 플러스 B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쪽 평면에 이렇게 잘 포개어서 겹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3만큼 움직이고 제가 이쪽을 P와 Q를 이제 4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이것은 P를 이제 오른쪽으로 A만큼 움직이고 이제 그리고 여기 평면 위에 모든 점을 위쪽으로 B만큼 움직이는 것이 정확히 이 변환 T가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행이동은 거리를 보존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TP와 TQ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여러분이 이것도 역시 5가 되는 것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회전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회전 이동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네, 여기 아래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 이런 평면에 이제 좌표계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자 임의의 점을 여기 이제 원래는 P랑 Q가 0,0 그리고 3,4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이 평면을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서 회전을 하면은 이제 이 P와 Q를 잇는 직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각도로 회전을 했다 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해당되는 점을 제가 RQ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RQ의 좌표는 적당한 C와 D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회전 이동을 했을 때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했을 때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제 어떤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식을 통해서 실제로 거리가 변하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P와 RQ 사이의 거리는요. 거리는 계산을 하면 이것은 루트의 30 빼기 4D의 제곱 더하기 4C 플러스 3D의 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제가 25C 제곱 더하기 25D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 과정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간 과정을 쓰면 9C 제곱 빼기 24CD 더하기 16D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6C 제곱 더하기 24CD 더하기 9D 제곱.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 지워지고 이 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회전 이동 역시 거리를 보존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사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반사이동이란 네, 이렇게 있을 때요. 지금 네, 이렇게 y는 2x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위에는 지금 3,4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직선에 대한 반사이동이란 이제 주어진 점을 이제 이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킨 점을 우리가 그 반사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에 대한 반사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어떤 직선에 대한 반사이동 역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과 Q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이 파란색 선분들이 될 텐데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P는 이제 반사이동을 해도 지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P와 R 사이의 거리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반사이동도 역시 거리를 보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반사이동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RQ의 좌표를 제가 A, B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네, RQ와 Q의 중점의 좌표가 네, 2분의 3 더하기 A, 2분의 4 더하기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먼저 직선 y는 2x 위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여기 Q가 있고요. Q가 있고 RQ가 있는데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직선 y는 2x의 이제 수직이어야 합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3 빼기 a분의 4 빼기 b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a와 b를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면 RQ는 5분의 7, 5분의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계산해서 이와 같이 나왔나요? 이렇게 이런 이동을 우리가 이제 어떤 직선에 대한 반사 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 역시 이제 평면의 거리를 보존하는 그런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평면을 이제 접거나 찢거나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보존하면서 완전히 겹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에는 평행이동, 또 회전이동, 또 직선에 의한 반사이동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